잠깐만요. 제가 지금 인터넷이 키보기 안 돼. 잠깐만요. 우선 토론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아, 이제 됐어. 예. 네. 자, 주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케이트가? 주제는 운이에요. 운. 복, 럭키, 운. 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 그러니까 보통 난 복 없네, 복이 있네, 운. 저는 이거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신념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뭐 네 복 네가 찾지, 네 복 네가 만든다, 뭐 그다음에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거냐 이런 말도 있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내 복이 그렇지 뭐, 아이고 내 복에 겨워서 이런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운칠기삼이란 말이 딱 떠오르네. 운치기상이 뭐예요? 운칠기삼. 운칠기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잘 되고 못 되고가 노력보다는 운에 달려 있다는 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노력하고 운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점을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또 우리 그 고민석 선생님의 사주 명리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내가 노력 안 해, 노력해봐야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도 하든 안 되든 나는 그렇게 사라질 건데라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이게 소렌 스터디의 어떤 그 원어 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전쟁이 나버려가지고 건물이 빵 터졌어. 그래서 거기서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저는 쇼킹했던 일 중에 하나가 트럼프 시절이었는데 한 1, 2년 전이었나? 그 플로리다에 굉장히 좋은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있어요. 밤에 우르르 그냥 뭐 이게 무너진 게 조각조각이 아니야. 그냥 모래처럼 후루룩 무너졌다고 자다가 새벽 1시에. 그것도 후진 아파트가 아니야. 좋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게 럭셔리한데. 그건 또 무슨 경우일까요? 안 그러세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플로리다에는 또 자고 있었는데 안방이잖아, 안방. 그 왜 땅이 쭉 꺼지는 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메몰이라고 그러나? 싱크홀. 그게 확 나가지고 형제가 같이 그 집에 살았는데 형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야, 그 안으로. 얼마나 놀랬겠어, 자다가 새벽에. 근데 거기는 구조도 못 들어가. 다 무너질까 봐. 그냥 거기는 내버려둬야 돼요. 뭐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는 나의 노력과 운과 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나? 그리고 뭐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보면 운이 좋았다? 대부분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력 3, 이 정도?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도 똑같이 유튜브도 하고 나도 블로그를 하는데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내가 하면 다 그 사람만큼 자청만큼 뭐 한 달에 1억씩 벌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운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해주시면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 살면서. 그러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럼 저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저는 운에 대해서는 딱히 막 깊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신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똑같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전달할까를 항상 염두에 둘 때는 이게 나에게 오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 오는 말을 내가 평소에 하는지 아니면 이 말의 습관에 내가 기운을 빼앗아가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내가 좋은 운을 받고자가 아니라 이왕 똑같이 하는 말인데 이왕이면 그 좋은 기운이 있는 말을 해주는 게 상호 상대방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 저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어떤 기운적인 거하고 음, 그 운적인 거하고 그러면 우선 음, 레아님은 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아까 케이튼 음, 선생님이 왜 말하면서 네 몸 네가 찾지 뭐 그런 음, 얘기 음, 있잖아요. 음, 저희 엄마가 음,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몸 네가 차고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도 그 운이라고 하면은 저희 나라 사람은 일단 아무래도 종교적 그러니까 이렇게 음, 신을 그런 음, 뭐 이렇게 가서 제 올해 운수 뭐 토정 음, 비결을 본다든지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걸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서 좋대요. 아, 올해는 너무 좋다. 근데 지나고 나면 올해 내가 뭐가 좋았지?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 음, 엄마가 제 사주를 이렇게 음, 어디다 넣으면 정말 잘 산다고 이거 잘 사는 거 맞아 막 그럴 정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이 딱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안 믿고요. 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운. 그냥 저는 지금 요즘 제 운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나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이란 음. 뭘까? 지금 레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분하게 제가 볼 때는 운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뭐 잘 되는 거, 어떤 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게 복, 뭐 내가 잘 되는 복, 어떤 그 보물찾기에서 보물 찾는 것처럼 복. 운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는요? 저는 이게 제가 엊그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딱 이 얘기를 친구랑 했거든요. 좀 전에 케이트님이 얘기하신 그런 운에 대해 그러니까 운명, 내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즘에 사주 공부를 해본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내 스스로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운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과 사주 공부를 하면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거, 그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럴 길이 내 앞에 계속 나타난다고 나는 운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까 말한 그런 복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음, 근데 사주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가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어떤 해에 대운 같은 게 들어왔을 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음, 내가 정말 내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음, 아니면 음, 그냥 사라지는 것일 뿐인가?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참에 이제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엊그저께 만났을 때.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게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예, 이제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요즘에 좀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좀 많이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 못했기 않았고. 때문에 어, 세상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미래가 항상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좀 많이 자주 왔었고.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
엄청 운이 좋았거든요. 저는 제가 그 어떤 나쁜 상황을 거쳐온 뒤에도 그게 사실은 그런 나쁜 표면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쳐온 길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10년 같이 살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엄청 힘들고 내가 되게 불행한 기분이 들고 나에게 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표면적인 처음에는 이제 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했는데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저 스스로 본인도. 이게 내가 이럴 때가 됐고 환경이 바뀔 해가 됐고 내가 자유롭게 살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죄송한데 운하고 네잎클로버하고 약간 구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운이라는 다른 거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잎클로버라는 의미는 뭐냐면 행운. 행운. 그러니까 예. 행운과 복과 예. 복을 럭키잖아요. blessing. 운이라는 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운이 뭐고 운은 약간 운명, 약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뭐 데스티니 그런 느낌. 정해진 저는. 거? 바뀔 수 없는 거? 정해진 거? 나는 저는 이제 내 삶에 오는 기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보면 대기의 기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기의 기류가 잘 흐를 수 있게 했을 때는 기후도 원만하고 한데 이게 대기의 기류가 막히면 이게 뭔가 막 이게 기후가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렇게 그 기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따뜻한 기류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차가운 기류가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나는 따뜻한 기운이 왔을 때는 그 기운에 올라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차가운 기류가 왔을 때는 또 준비되어 있는 나는 또 이렇게 몸을 더 따뜻하게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나서지 않고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 기류가 왔을 때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흐름을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운이라는 것은 뭐 운명, 뭐 복 이런 개념보다는 내 생애에 내가 만나는 기류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황선희 선생님하고 저나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운의 정의를 이제 각각의 정의를 뭐 어떤 게 더 맞고 어떤 게 안 맞다는 거는 이제 본인하고 본인들의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선희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집에 아픈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픈 아이가 있는 아와 없는 집의 가정은 굉장히 달라요. 예전에는 아픈 아이가 있고 아니면 지금도 브라질에서 장애아가 있으면 그냥 매장을 시키는 부족이 있어요. 정말 그냥 묻어버려요. 왜냐면 이거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에 우환이 꼈다. 뭐 그 집에 뭐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기저 흐름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희 선생님은? 운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한테는? 저는 그냥 운은 그냥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지. 뭐를? 운이라고 그냥 이름 붙인 거죠. 그거는 뭐를 그냥 갖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름을 그냥 확 기회 붙여버렸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opportunity. 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그러지 운이 나빴다 그러잖아요. 그 기회를 선택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는 나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좋고 나쁨이 없는데 내가 그걸 선택해서 좋게 만들거나
그러면 난 운이 좋은 거고, 그리고 선택해서 나빠지면 난 운이 나쁜 거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뭐 좋고 나쁨이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거야. 평상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단지 그게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같은 거죠, 일종의. 그냥 모든 기회,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든 그런 기회?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기회잖아요. 내가 숨을 쉴지 말지 결정도 해야 되잖아. 근데 숨을 쉰다는 건 내가 그냥 살아있는 건데 내가 숨을 쉬면서 나 숨 쉬네 잡냐 안 그러면 잡냐? 순간적으로 내가 나 살아있구나. 그런 거죠. 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그 은혜 선생님은 제가 이제 운적으로는 제가 막 이렇게 조금 약간 여기서 얘기를 막 하는 이유가 요즘 뭐 보는 사람이니까. 그 우리 은혜 선생님은 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운 그랬을 때 이제 콜드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운치기상 그래서 거의 뭐 일에 라이프에서 30% 정도 노력이고 나머지는 어떤 그 노력에 기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서 잘 됐을 때 그런 게 이제 운이 좋은데 나간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으세요? 예. 그럼 우리 지금 브리치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브리치님은 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이요? 네. 운은 에너지 흐름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석증으로 7월 1일 날 판명받고 6월 30일 날 일을 끝냈거든요. 그 디지털 배움터가 이제 제가 계약이 딱 종료되는 그 순간 그 다음 날 바로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좀 사실 힘들었거든요. 쭉 힘든 거를 지내오면서 뭔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놔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 번에 아픈 게 촥 오는 느낌.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는 약간 다운 에너지, 조금 쉬어야 된다는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은 약간의 에너지 흐름들인데 이게 아주 강하게 밝게 올 때도 있고 조금 낮게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흐름 따라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네. 그리고 오키님은 지금 들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은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시는지 해주시고 우리 저기 지원님은 운이라고 딱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고 됐어요. 운에도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좋은 기운, 나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기운이 나가면 또 부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대운이 들었다. 그런 말 있잖아. 대운이 들었다. 근데 저는 운이라는 거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럭키. 내가 오늘 운이 좋았어. 오늘 운빨이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언어적으로 지금 뭐 말 갖고 장난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쓰여서 그렇지. 사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 왜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걸 좀 보거든요. 이제 그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관점이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운은 일기예보 같아요. 일기예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미스 SC 님이 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인데 큰 흐름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지금 비 오는데 나를 위해서 비가 멈출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오늘 뭐 야외에서 오늘 웨딩을 해야 돼요. 근데 비가 와. 그러면 그는 운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날은 저 사람들은 이제 야외에서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또 폭풍이 쳐. 아이고 운한데 저희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죠. 왜? 아니 그렇게 얘기해. 우리도 저 주말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게 근데 그거를 좀 좋게 말하기 위해서 신랑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신랑 신부 잘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죠. 운이 안 좋으니까 운이 좀 안 좋네. 비가 오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누군가 운이 뭐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았으면 좋겠지 나쁘진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운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니 되게 애매모호하니. 네. 일단,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비가 왔잖아요. 네. 이제 비가 왔는데 이걸 그 아까 레아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비가 와서 아 운이 안 좋네라고 그냥 나는 치부해 버렸을 때 그 결혼한 두 사람의 어떤 기운과 네, 맞아요. 비가 왔어. 근데 와 축복이다. 우리 결혼식에 이렇게 비까지 내려주니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되게 축복이다. 잘 산다. 이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좋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운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나는 사람, 대상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내 밥그릇을 차버린다, 내 복을 차버린다라는 것처럼 이 어차피 똑같이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레아님이랑 저랑 같은 장소에 있으면 둘 다 비가 오는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아 나는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행복하다라고 마음 먹는 것과 아 나 오늘 일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정말 하루 그냥 쪽박 찼네? 이런 어떤 마음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날 하루에 내가 만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의 느낌보다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맞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개인이 받아들여서 이게 그걸 왜 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 복을 차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을 만드는 사람이면 항상 왜 비즈니스 리더나 다 긍정 에너지, 끌어당기는 힘 이게 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현주선이 말씀하신 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외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 그랬을 때 아 진짜 오늘 운 없네 진짜 막 이러고 쫄딱 막어. 내 인생이 다 이렇지. 뭐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시즌에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올 수 있으면 만약에 비 오는 경우를 맞이해서 간이로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는 이렇게 텐트를 친다든지 클리어한 텐트를 현수막을 친다든지 그걸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비가 안 왔을 때보다 비가 오면 좀 불편하고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준비에 가정할 수 있는 게 인간한테는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누가 알았겠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 다. 이거는 삼풍백화점도 되고 그 9/11 테러 있었을 때 정말로 저가 아는 지인 조카가 거기에 인턴으로 들어갔어. 그 정말로 그 주식하는 데로 젊은 애, 새파랗게 젊은 아이가. 근데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지금 이제 인턴을 하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운이 없었나?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런 그 말을 범죄 심리학자였나 하여튼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 예고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 있잖아요. 방금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뭔가 충격이든지 뭔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인재라든지 이런 상황을 그거는 확률인 거지 내가 뭔가 선택을 해서 내 운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혼들이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영혼이 그 죽을 때가 아닌데 뭔가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고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을 때 그 현장에 가면 그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 개인으로 봐서 그 사람의 운하고는 이거는 연결 지을 수 있나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운은 개인의 운으로 보는데 만약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흐름이란 말이야. 뭔가 이렇게 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보다 얘는 사고수가 있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엊그저께도 또 그 시카고에서 매스 슈팅이 났어요. 그 독립 기념일 그 퍼레이드 하는데 그 와이드가 거기 가지고 다 총을 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죽고. 그러면 내 아이를 학교를 보내거나 내 아이가 어떤 행사를 가면은 총 맞을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일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거를 운 탓인가? 이 운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계획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막 일어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게 너무 복잡하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봐요,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우리 그 은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운때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이게 어쩔 땐 되게 주관적으로 왔다가 어쩔 땐 되게 거시적으로 갔다가 운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거 기회 같아, 기회. opportunity. 어퍼처치? 기회. opportunity? 이렇게 아까 전에 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는 그냥 현상이잖아요. 내려야 현상에 되잖아. 대해서 비가 오면 싫다 좋다 이런 거는 자기가 의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의미를 붙이는 건데 근데 그 의미가 이유 없이 그냥 나 왠지 기분 안 좋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지한 상태로 그냥 비가 오나 보다 요 상태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주관적인 의미를 붙여서 비가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게 근데 자기한테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가면 또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는 그 운하고 에너지가 만나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 그러니까 나의 맞아. 방향이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들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이 돼서 운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쫙 이걸 모아서 우리가 소렌 스터디를 하는데 그러면 소렌 스터디는 사실 나다움을 찾아서 그다음에 나를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뭐 역량이든 부족한 걸 있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공동체의 마인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그런 걸 한다고 치면 이제 소렌 스터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도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어. 했더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걸 이제 안 써. 한국은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안 쓴대 이제. 뭐 자격증이고 열심히 해왔더니 아무것도 안 쓴대. 그럼 그걸 어떻게 내 프로젝트하고 운하고 어떻게 연관관계를 지으실까요? 저는 그럴 때 그냥 그거는 그거야. 언젠간 쓰겠지. 언젠가 쓰겠지. 저는 그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삽질 잘못한 거야. 삽질 잘못한 거야. 좋은 일이 오고 아니, 또 나쁜 삽질 일이 오면 잘못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오고 그다음에 또 나쁜 일이 오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또 쓰겠지. 언젠간 또 있겠지 뭐. 그게 이상하게 왜냐면 저도 그렇게 운이 좋은 편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봐도 내가 그렇게 뭐 평탄하게 뭐 평범하게 사는 인생은 아니야.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은 또 없어. 막 이러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뭐 이번에 매번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이렇게 힘들면 좀 있으면 또 좋은 일 올 거야. 그럼 작은 좋은 일도 이게 그러려고 이렇게 좋은 일이 느껴지나 보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너무 오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얼마나 가려고 그래. 무섭게. 이런 사실 뭘 하려고 그래. 맞아, 무섭게. 그렇게 불안하게. 그럴 때가 그렇게 그냥 넘기는 거지. 굳이 그거를 이번에 못 쓴다고 막 좌절하고 이러지는 않아 이제.
뭐 한 번이야? 이게 처음도 아닌데 맞아. 뭐 얼마나 잘 됐다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큰 운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인간이 모든 동물보다 사이즈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거든요. 힘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크지도 않고. 근데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힘이 있고. 그 이유는 수동적인 어떤 운에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흐름에 좀 프로액티브하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한테 운은 일기예보 같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살으셨을 때 1500년대 때는 아직까지도 비가 많이 오거나 뭐 가뭄이 지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정말 굶어서 죽는 백성들이 있었대요. 그 실록에 나온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해시계 물시계를 만드셔서 야, 이 물이 오는 때와 시차를 해서 이제 그분이 그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라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아까 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 대기의 흐름. 그러면 그거를 동물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동물도 자기 어떤 그 인스틱, 타고난 어떤 그것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뭔가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흐름이 있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걔네들도 그렇지만 이제 이 휴먼 파워, 이 어떤 그 브레인 파워가 있는 인간들은 미리미리 그걸 알아서 축적된 지식으로 비가 올 때는 홍수가 지니까 뚝을 만들어 놓고 저장고를 놓고 그런 거를 계속 개발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흐름은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방지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죽은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저거 된 사람은 뭐예요? 그것 또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사주명리 그 고미숙 선생님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나를 잘 살핀다는 게 바로 제가 운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소렌 스터디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나의 특이점을 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를 볼 때 운이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행복이다. 어떤 뭐 블레싱이다. 뭐 내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굉장히 나 안에만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어떤 나 개인으로 보면은 전자처럼 흐름이 될 수도 있고 큰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큰 흐름이 됐을 때 내가 타고난 생시와 그 완전 물리학이거든요. 양자 물리학, 그 명리학이. 그때 그 사람이 에너지가 막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다운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공동체를 했을 때 내가 에너지가 막 올 때 어떤 다운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에너지가 다운되니까 대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가 너무 올라가는 거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비가 와. 그러면 그냥 가서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운이라는 게 비가 일기예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기예보를 옷을 입고 어떻게 갔을 때 일기예보를 보고 내가 우산을 준비하는 조그만 양산이라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해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인생의 도박일까요? 어떤 행동이 내 인생에 지금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고 조그만 양산이라도 준비하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 건 아예 없어. 그건 미신이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자기 있는 대로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도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면 그 클레이 크리스튼 선생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이제 그 몰몬교이셨는데 이제 기독교죠. 몰몬교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냐를 밖에서 어떤 군주가 여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는 거와 모든 법칙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떤 기본 법칙을 알아가는 거, 그 두 가지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그는 어떤 세상의 법칙, 일기예보가 오고 여름이 오면은
이렇게 되고 겨울이 오면 다 움츠러들고 어떤 그 세상의 순리와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이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론 사주 명리에 보면 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검은 호랑이 띠인가? 브릿지님? 네. 검은 호랑이 띠가 올해에는 뭐 더 좋아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은 호랑이 띠의 어떤 운기에 이 사람들의 그 태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에도 기운이 있고, 그러니까 뭐 토양에 무슨 일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A형, B형, C형 뭐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요번에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소렌 스터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올해에 운기가 좋아. 그러면 어떤 일을 많이 하셔야 될까요? 어떤 식의 행동을 많이 하셔야 될까요, 현재 뭔가 선생님? 자꾸 해보려고 해야죠. 저질러야죠. 저질러? 저질러 버려 그냥. 그치, 해야죠. 뭔가 자꾸 뭔가 도전하고 시도와 시도를 경험을 해봐야 많이 해야죠. 예, 그렇죠. 뭔가가 있으면 되든 안 되든 한번 이제 저질러 보고 던져 보는 거지 뭐. 왜냐면 내 운기야 내가 여름이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야. 내가 좀 뭔가 가라앉고 지금 겨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프로젝트하고 공부하고 막 이럴 때? 내실을 다져야죠. 그럼 내실을 다진다는 건 어떤 행동이죠?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중? 어떻게 자중해? 집에서 딱 있어요. 저를 숨도 쉬지 찾을 말고. 것 같아요. 예? 공부하는 공부, 시기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내가 MR을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는 시기죠. 저는 만약에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현주 선생님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그러니까 뿌옇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브릿지님 지금 이석증이 오셨어. 쭉 쳐졌어. 그러면 이 시기 때는 조용하게 나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좀 책을 읽고 아까 우리 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놓쳤던 것들이 있잖아. 막 행동하다가 그런 거를 한번 노트 필기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그 글을 그 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좀 잊고 지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뭐 집안에 돌봐야 되는 것들 좀 집안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를 본다든지 그렇게 좀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제 정혜도 선생이 라이브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열띠게 또 막 그 저기 뭐 저기 뭐야 우리 라방에서 나 라면 걸리기 그거만큼은 아니었어. 그거만큼은 아니었는데 막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 도대체 타로는 운이라는 걸 어디서 어디까지 맞히냐. 그러니까는 정혜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의 운이 하늘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문제는 하늘의 걸로 타로가 많이 맞히고 개인의 역량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거리는 사실 타로가 잘 못 맞힌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미래점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몇 번 봤다가 이제 열이 빡 받쳤는데 왜냐면 운이 좋고 하면 뭐해? 본인이 이력서를 안 넣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 맞다. 있는 방법이 아니야. 운이 좋으니까 너 열심히 해. 그러면 그때 줄어 치고 이제 치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력서도 막 10개씩 넣고 100개씩 넣고 그럼 자기 막 해야 되잖아. 하나는 어때? 하나. 아니 뭐 대통령 딸이야? 하나 넣어가지고 그게 다 돼? 그러고 나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줘야지. 이력서를 넣는데 하나 넣는데 하나 딱 돼요? 그게 운이 좋은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양심이 있어야지. 무슨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있었어요. 20대, 30대에게는 보이는 운을 말을 다 안 해요. 해준다고 했어요. 안 해요. 왜냐면 잘못 그걸 생각을 믿고 해. 노력 안 할까 봐. 안 해. 어떻게 그리고 40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예를 들은 사람은 50대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미스가 있어요. 미신이. 너가 운이 될 거야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이 볼을 던져줘서 얘따 받아먹어라. 푹 해서 난 그걸 딱 받아먹으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입으로 뽁 들어. 입 벌리고 있다가 사과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안에 기도 막혀가지고. 골로 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과가 떨어진 걸 자기가 주워야죠. 아니면 흔들어서 뜨든지. 절대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소렌 스터디에서는 운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거저 퍽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있는 거예요. 그냥 운은 굴러다니고 바람같이 있는 건데 내가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 운을 캐치할 수 있고 또한 운을 알아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양자물리학에서도 얘기하고 명리학에서도 얘기하는데 왜 그 부분은 다 무시하고 운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서 팍 떨어지고 부처님이 어디에서 그냥 훅 쑤셔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의 태도가 있죠. 어차피 오늘 이렇게 될 건데 뭐 내가 언제 했겠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는 운을 갖다가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왜냐면 이 창조주의 질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백합이나 저 참새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난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집 앞에 매해 제비가 와요. 근데 우리 집 이제 그 버드하우스가 있어서 그쪽으로 오는데 쟤네들은 어디서 저렇게 그냥 저걸 하지? 저렇게 어떻게 생존 번식을 하지? 우리는 우리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멘탈 붕괴까지 오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뭔가 우리가 지금 순리에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아나? 딱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역행하려고 하니까, 거스르려고 하니까 주식이 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몸을 낮추고 기다리면서 깊게 공부해야 되는데 막 못 사서 난리들이 안달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또 오르면 오른 대로 또 막 못 사서 난리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그 흐름에 맞춰서 뭔가 추진해야 될 때,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 이런 걸 내가 그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걸 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더니 이 내 마음에서의 어떤 불안과 조급함과 준비되지 않는 그 개인이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계속 만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근데 저는 또 그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자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살다가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되게 정체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잘 안 움직이고 그런 행동이 별로 안 따라주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불안증이 확 올라오면서 막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다른 어떤 선을 넘는다거나 어떤 방향을 틀다거나 하는 일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그 불안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점에 그래. 나는 이렇게 평소에는 엄청 늘어지고 느긋하고 아무 그냥 근심 저거 걱정 없이. 없이 살다가 어째서 그 시점에 그렇게 갑자기 그런 모든 것들을 불안감이 나에게 느껴서. 오는 것일까? 와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내가 나의 결정인가? 아니면 주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근데 그거를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바로님이 말씀하신 게 참 애매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안한데 불안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확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너무 불안을 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누구한테 욕을 먹었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게으르고 있다가 뭐 기분이 좀 나빴어.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어디서 그 분노의 화가 나서 한 달치를 하루에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집이 또 깨끗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불안하다. 어떤 걸 뭘 한다. 이러는 게 이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건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돼. 이거 자체도 사실 오픈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 자신을 움직일 때 외부의 힘이 올 때 거기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순리에 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로 선생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러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건 내 게 아닌데 나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쪽으로 봤을 때 갈 수 있었던 걸 본인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운의 어떤 기후 변화에 가장 근본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 근데 내가 나를 알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면 문을 열어놔서 그 순리에 잘 순응하는 능력, 잘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꽝 해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비리그 나와서 똑똑한 애가 그 월드 트레이저 센터에서 인턴으로 갔는데 하루아침에 죽었어. 생떼 같은 애가 25살짜리가. 그럼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어떤 일이든 간에 닥친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절망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구나.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자기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선희 선생님처럼 저도 뭐 굴곡으로 하면은 어디 지지 않는 굴곡이거든요. 어디에서 이게 그 꼴등은 아니야. 앞줄은 앞줄로 가면 갔지. 꼴등은 아니야. 내가 전쟁도 겪었어. 부시 미니스트리 때. 근데 그렇게 보면 가장 인간한테 좋은 거는 나를 알고 외부 세력에 잘 순응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acceptance, 수용하는 능력.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거를 뭐 똥을 싸서 내가 똥 싸서 내가 한 거는 잘 받아들여. 아유씨, 내가 이거 하지 말걸. 근데 정말 돌아버리는 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 근데 잘 된 거는 좋아. 이거는 운이 좋았다고 우리가 얘기해. 근데 못된 거. 근데 여러분 생각에 잘 된 일이 많아요? 못된 일이 많아요? 응? 열심히 개업해서 다 해놨더니 막 여행사 다 차려놓고 다 했더니 코비 터져가지고 여행 못 간대. 코비 어쩔 거예요? 응? 어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도 진짜 우리 아는 사람만 해도 잠깐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몇몇 있어요. 저는 아는 사람. 여행사 다 하려고 다 계획까지 했는데 코비가 터졌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럴 경우에 그냥 수능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한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이 소렌 스터디에 저희가 했을 때 내가 어떤 게 저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길게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미국에서 오래 동막골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1월인가 그 라방에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고국에 이제 물결을 타게 됐는데 맨 처음엔 조금 멀미가 많이 났다가 그 다음엔 재미있다가 지금은 좀 뭔가 있냐면 공허함이 와. 공허함이 공허함이 너무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길을 잠깐 잃은 느낌? 나는 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기서 살지도 않는데 이런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참 자기 중심을 찾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그 운에 다 쓸려버리는 느낌이 들어.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름이면 내가 여름이라서 나의 중심이 돼서 그 여름을 즐기고 그다음에 가을이면 내가 여름에 열심히 노력했던 거를 작은 거지만 내가 그거를 하고 이런 나의 흐름에서 이게 없어지고 그냥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더워 죽고 가을이면 가을이라서 막 정신없고 막 여기저기 수거해서 환장하고 겨울이면 겨울에서 너무 추워서 환장할 것 같고 뗄감걸쭉하고 너무 춥고 밖에 못 나가겠고 봄이면 봄이라서 이러고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운에 수긍도 해야 되지만 운을 또 리드도 해야 되는 나에 맞춰서. 그 고미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해서 하는데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루에 고미숙 선생님이 그 우주의 태양의 기운에 이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셨을 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새벽 3시 반에서
아침 9시 반까지는 봄의 기운에는 깨어야 되고 아침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여름의 기운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오후 3시 반에서 저녁 9시 반까지는 가을 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밤 9시 반에서 3시 반까지는 겨울 이제는 동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걸 너무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운과 맞지 않아서 몸에 뭔가 해가 생긴다든지 자기의 어떤 걸 건강을 해친다든지 그 운을 역행하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케이트 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동막골에 있다가 11월에 이렇게 또 한국의 물결을 이렇게 타면서 타서. 어쩔 때는 멀미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리듬을 잘 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 리듬을 잘 타고 있으면 그 어떤 물결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때 내가 쉬어야 될 때 이거를 우리 그 서핑하는 느낌으로 있잖아. 서핑. 파도를 잘 타야 되잖아. 이게 내 몸과 파도의 어떤 그게 흐름이 일치해야지만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삶의 형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탈 것인가는 그 하루 속의 에너지를 내가 얼만큼 잘 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흐름도 그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브리찌님은 이석증 오셔서 지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지금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석증이라는 걸 딱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은 뭐 토하기도 하고 전혀 뭐 거동도 못하고 뭐 기어다니고 그러신데요. 네. 근데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2시간 만에 알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제가 딱 침대에 누웠는데 하늘이 빙빙 도는 거예요. vertical. 그때 예. 마침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나 너무 이상한데 이상하게 막 하늘이 빙빙 돈다.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언니 그거 이석증 초기 증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운전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고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심하지 않게 됐거든요. 네. 초기에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그냥 쉬다가 계속 병을 키우다가 심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 친구가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준 친구같이 고맙더라고요. 그 순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석증이라는 말을 해주고 병원에 빨리 가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아프면서도 지금 아프면서도 그래 이게 어차피 내가 걸릴 병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덜 아프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행이다, 되게 지금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좀 쉬고 있었거든요. 지금 쉬는 신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이 됐나요? 여보세요? 네. 그 흐름을 잘 쉬어, 잘 쉬어. 나에게 오는 어떤 이런 건강에 대한 신호도 내가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자기를 오늘 잘 이제 알아야지, 병원에 자기를. 가서 그 지난주에 검사했던 걸 결과를 듣고 이렇게 의사쌤하고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 폐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80%의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한 그 기능이 평소에 숨이 차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호흡이 되게 짧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뭐 운동을 한다거나 깊은 숨을 쉬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쉬어진다든지 이런 걸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80%면 60% 정도밖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능을 할 수 있게 일단은 약물로 좀 치료해야 된다. 근데 이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 부분이 되게 더 이제 타격을 준 거라서 기침으로 이게 나온 거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원래.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챙기게끔, 저는 원래 병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병원 가는 걸 별로 둔하게 생각해요. 제 몸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급하지 않으면 병원을 웬만해서는 잘 안 가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그냥 제가 판단해서 잘 안 먹어요, 이게 약들을. 근데 이게 이제는 신호가 왔구나. 내가 나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가 좋은 운이 오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결국은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망가지면 모든 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은 운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나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서 하루의 패턴도 좀 많이 바꾸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란 말은 좀 애매하지만 운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우리 인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유 복 없는 년, 뭐가 있겠어?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자식 복 없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런 거냐? 내가 뭐 늘 그렇지 뭐 언제는 잘 됐냐? 뭐 이런 거보단 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미스 에스시 선생님처럼, 아니면 저도 이제 운의 흐름을 이제 이런 게 보이고 그러면, 아, 이때는 내가 좀 쉬어야 되는 부분, 아, 이때는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아, 이때는 내가 이런 부분을 다져야 되는 부분, 이때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 하고, 거기 흐름이 이렇게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방 문 닫고 뭐 한 곳에 미쳐서 가만히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움직인다든지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이동성 있고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항상 변화가 오고, 왜냐면 시절도 변화가 오고 24시간, 그러니까 명리 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떤 하루도 예전이랑 똑같은 하루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매일 하루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도 오늘의 나하고 내일의 내가 다르고, 그다음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고집부려지지 않고 그게 굉장히 정말 적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하고 똑같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커리어나 이런 쪽에서도 다시 저는 다 이렇게 다 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비즈니스도 계속 성장만 가는 건 없거든요. 약간 자기 안에서 내실을 다지고 팀워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어떤 그런 운이라는 거를 그냥 나는 운이 좋았어. 세상에 운이 좋은, 그렇게 말하면은 다 성공하신 분들 다 운 좋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다 노하우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분들한테 배울 게 1도도 없어요. 운 좋았어. 그냥 흐름이 좋아서 다 좋았다. 본인들이 노력하신 거에 그 맞게끔 본인들이 계속 노력하신 거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화두를 낸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내 스스로가, 아니면 그냥 뭐 그렇다 뭐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를 어떤 부분이 있으면 너무 그냥 뭐라 그러나, 그런 거는 그냥 없는 거. 왜냐면 이제 점을 보거나 막 이런 식으로만 그거 실제로 있는 팩트를 그냥 없는 걸로 치부하셔서 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신데 많은 부분을 조금 못 보신다거나, 한쪽에 편협하게 이게 한쪽에 그 눈을 가리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화두로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주제를 이제 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나의 삶과 운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서로 또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또 기회로 또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아까 우리 케이트 님이 일기예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그 흐름을 잘 유연하게 타고 가는 나의 삶이, 그 각자의 삶이 되시면 많이 힘들지 않는 나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키워드를 제안해 주셔서 케이트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또 다른 패턴으로 또 한번 운에 대해서 본인과 함께 직접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또 나의 삶의 형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감사합니다. 1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